안녕하세요. 장다리케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너무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다룬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 다루고, 좀 또 거기다가 제 성격이 좀 알고 보니까 되게 심각한 성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진지할 땐 진지해지는 성격이더라고요. 근데 재밌을 땐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내용이 아무래도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고 진지해지고, 그리고 제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들이 제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주려다 보니까 더 공부를 하게 되고 내용이 너무 학술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은 그냥 좀 편하게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난 건 제가 궁극적으로 왜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을 해봤었어요. 참고로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혼이라는 것은 모두를 위한, 아무리 나르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모두에게 적합한 최선의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도 잘 살아갈 자신이 있고, 어떤 분들은 도저히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은 본인의 책임하에 가장 현명히 좋은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는 거 꼭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왜 이혼을 선택을 했고 그 당시엔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잘 내면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부부 관계에는 이렇게 딱 연필로 펜으로 적지 않은, 눈에 딱 보이진 않는 암묵적으로 합의된 부부만의 역할이나 이런 힘의 균형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부부의 역할을 떠나 아니면 현대의 부부 역할을 떠나서 이 가정만의 자기들이, 특히 남편과 부인이 정한 그런 부부만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조를 하고 내조를 하는 균형, 물질적으로 제공을 하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주는 또 그런 역할, 그리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것과 가정에 남아서 가사 및 육아 등 모든 것들을 해내는 역할. 자, 이런 것들이 어쩔 때는 말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암묵적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균형이 모든 가정에서 50대 50 정확히 자로 잰 듯이 공평하게 나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가정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이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거나 육아를 하면서 집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동등하게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아내도 집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동등하게 일을 하는 입장인데, 이 부인이 낮에는 아이를 유아원에 보내고, 아니면 아이가 없다고 치면 집에서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쇼핑을 하고 브런치를 먹고 취미생활로 다 쓰면서, 막상 남편이 일을 하고 들어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여보 나 너무 힘든데 빨리 하는 것 좀 도와줘, 설거지 좀 해줘라고 들드볶아서 그런 가사일까지 씌우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지만 그 남편이 기분 좋아서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어쨌든 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해왔다면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거겠죠. 반대로 어느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둘 다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해볼게요. 직장을 가지고. 근데 이 아내는 경제활동에 이어서 집에 왔을 때 남편은 누워서 TV를 트는 반면 이 부인은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아이가 있으면 육아까지 더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자, 불공평하죠. 어떻게 보면 부인이 훨씬 많이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부인이 기꺼이 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는 행복히 하는 일이라면 또 그들만의 합의를 이루고 힘의 균형을 이루고 역할의 균형을 이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암묵적으로 정말 결혼을 한다고 하면 서로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내 편인 거죠. 남의 편이 아니라 하고 한눈을 팔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을 피우지 않고 상대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이성과는 성적인 관계를 아니면 뭐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가지지 않을 거라는 이런 암묵적인 기대와 믿음이 있는 것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예외도 있어요. 오픈 릴레이션십이라고 서로 다른 이성과 자유롭게 성적인 관계를 허용하고 하는 그런 커플들이 미국에는 의외로 많아요. 한국에도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가정을 예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힘의 균형, 역할의 균형이 오랜 시간 지속이 되다가 한쪽이 일방적인 배신으로 탁 와장창 깨지게 되면 그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나 아니면 정말 큰 데미지를 주는 균열이 가고 평화가 깨지고 어쩔 때는 돌이킬 수 없는 틈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당연히 제 얘기를 할 건데 최근 제가 3년 전에 이혼을 결심한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데 그때 이혼을 결심했던 정확한 이유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달았고 이혼의 의지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확고했던 이유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할 당시 이 얘기는 한 번씩 자주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콜로라도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했어요. 저희는 뉴욕에서 만났거든요. 왜냐면 물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때 뉴욕이 이상적인 도시는 아니었어요. 너무 비싸고 오염도 심하고 뭐 각박하고 그래서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에게 콜로라도주는 정말 이상적인 주였어요. 뭐 스키 타는 거 좋아하지, 달리기 좋아하지, 자전거 타기 좋아하지, 자연 많지. 네, 그래서 극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이제 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원단을 디자인하고 뉴욕에서는 원단을 소싱, 이렇게 팔고 MD, 머천다이저 역할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콜로라도로 이사 오는 거는 직장을 포기하는 상황이었어요. 콜로라도는 패션과 정말 거리가 너무 멀었고 완전 반대의 주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콜로라도는 내가 이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직장을 가질 수 없는데 라고 걱정을 하던 차에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돈 벌면 되잖아. 당신 당장 뭐 내가 충분히 벌 텐데 당신은 걱정 안 해도 되잖아 라고 했고 저는 이제 따뜻한 배려로 인식을 하고 그 말을 믿고 이제 콜로라도주로 같이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물론 파트타임으로 이것저것 일을 많이 했는데 주로 이렇게 프론트데스크 같이 뭐 경력이 필요 없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간단하고 단순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경력이라고 할 건 없었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정말 이제 충실히 아이를 키우는 역할을 해왔고 뭐 아이를 맡기고 미국에서는 데이케어에 맡기고 일을 하더라도 데이케어가 너무 비싸서 한 달에 한 1,400, 1,500불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환율로 치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100, 200만 원 좀 안 되는 돈을 쓰면서 아이를 떨어뜨려 놓고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손해되는 장사가 될 수 있죠. 저같이 경력이 끊긴 상황에서는.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엄마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금도 아직도 정확히 이유를 모르겠고 추측만 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저에게 불만이 생긴 건지 뭐 집에서 노는 것 같아서 꼴보기가 싫었는지 아니면 제 추측건데 자신의 일이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집에서 애만 보지 말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싸움이 막 시작되고 뭐 이제 와서 아이는 그러면 누가 볼 거며 그만큼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그러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싸워왔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어느 날 싸우던 도중에 진짜 결혼 생활 통틀어서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You don't do shit at home. 네, shit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욕이에요, 욕. 근데 이제 한국어로 순화를 하자면
너 아무 짓도 집에서 아무 짓도 안 하잖아, 아무 짓거리도 안 하잖아 라고 이렇게 상처되는 말을 했는데, 너무 신기한 건 솔직히 싸우면서 그 사람이 이제 하이 템퍼, 이렇게 마음에 화를 이기지 못하는 분노 장애가 좀 있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정말 협박도 받아보고 물건 던지는 것도 가까이서 많이 보고 뭐 문도 깨고 막 그런 무서운 상황도 많이 있었는데, 그 어느 상황과 어느 말보다 상처가 되는 말로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 말이 You don't do shit at home. 그 전에도 많은 싸움을 하면서 욕도 들어보고 심지어 뭐 육체적, 정신적 위협도 많이 받아봤지만 왜 유독 그 말이 이렇게 이혼을 한 지 2년이 지난 지금에도 가장 큰 상처로 남았는지 좀 의아했어요. 집에서 뭐 빨래, 뭐 청소 이런 걸 내가 당연히 하는 건 기본이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아이를 정말 95% 이상, 왜냐면 어쩌다가 장 보러 간다고 1시간 봐달라고 했을 때 그거로 싸움이 됐으니까 왜 자기에게 아이 보는 일을 시키냐며, 쉴 때. 그래서 거의 못 맡기고 거의 95%에서 97, 8%는 제가 아이를 봤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 그 사람이 이제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의 그런 회계, 왜 사업의 지출 수입을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북키핑, 그런 회계 일도 제가 하면서 도와줬거든요. 그랬는데 그 가정에서의 제 역할은 철저히 경시되고 무시되고 제 존재 가치까지 부정당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큰 상처로 남았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싸울 때 진짜 이혼할 거 아니면 서로에게, 부인과 남편에게 너무 상처되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돌이켜보면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큰 균열이 간 것 같아요. 적어도 제 관점에선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제 장다르크 유튜브에서는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데고 제 의견을 말하는 데니까 그 사람이 뭐 딴지를 걸어도 상관없어요. 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찌됐든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돌이킬 수 없는 너무 큰 상처를 줬다면 부부관계가 틀어지게 하는 충분한 그런 데미지가 될 수 있어요. 네. 저희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잦은 싸움과 또 거기서 발생하는 모욕을 자주 겪고 견디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이, 진짜 이 사람 이런 인간과 살고 싶지 않지만 참으면서 살았죠. 아이가 뭐 이제 1~2살이었으니까. 근데 우연히 그 사람이 2년 동안 같이 일하던 동료랑 바람을 피워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 순간 제가 버텨왔던 힘 있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저희 힘이 무너져 버렸고, 저희 가정을 버텨왔던 이 얇은,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얇은 벽이 산산이 무너져 내렸어요. 가장 중요한 요점은 그 사람이 그 자신의 그 남편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이 있죠. 아까 얘기한 의지하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그래도 부인만을 사랑하고 깊은 사랑은 할 거라는 것을, 사이가 안 좋더라도 그런 믿음을 철저히 무시하고 배신하면서 저에게는 반대로 자신의 죄책감을 덮으려고 아내로서의 그런 역할을 넘어선 추가 역할을, 괜히 딴지를 걸고 싸움을 걸어오고 역할을 요구하고, 추가 역할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관계에 의도적인 균열을 만든 거죠, 그 사람이. 왜? 자신의 죄책감을 덮으려고. 왜냐면 상면이 안 되잖아요. 자신의 그런 잘못된 행동, 바람을 피우는 딴 여자와, 그것도 가정이 있는 여자였어요. 아이가 4명이나 있었고 남편과 같이 살고 있었고, 그런 여성과 바람을 피우면서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계속 문제를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거기에다가 물론 뭐 의사의 진단을 절대 받을 리도 없고 받은 건 아니지만 경계성 인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틱 성격을 가진 그 사람을 버티고 버텨왔던 저로서는
이제 불륜이 걸린 게 이상한 안도감을 줬어요. 그걸 딱 보고 알게 되고, 내가 이 새끼, 이 인간 버릴 수 있겠다. 이혼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굳이 그 나르시스트라는 이해도 못할 개념을 설명하고 그 수많은 작은 예시를 들어서 그 사람을 버려야만 했던, 떠나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바람 폈어, 2년간. 네. 그래서 거기서 이상한 안도감이 왔고, 그 안도감이 확신으로 더해졌죠.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쵸? 원래 사랑하는 남편이 바람 폈다고 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화가 나고 이래야 되는데, 안도감이 들은 것 자체가 확신을 더 준 것 같아요, 이혼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선택지는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 이혼을 하는 것. 네. 나중에 좀 더 깊은 또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현재 2023년 5월에 생각해 본 바로는 제 이혼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결심을 했거나 심지어 진행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혼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혼을 결심한 이유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왜 이혼을 결심을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궁금한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고요. 네. 자,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였지만 또 심각해졌나? 진지해졌나? 근데 그래도 최대한 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했고, 제 솔직한 마음을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도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여러분, 저는 곧 자러 가요.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도 더 행복하세요. 장다르크였습니다.